저희처럼 저나 뭐 이렇게 그 좀 서민들 같은 경우에 코인 같은 거를 하고 있어야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는 느낌이잖아요. 네, 코인이요, 비트코인. 로또 복권이 당첨 안 될 줄 알면서도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로또보다 더 그러니까 로또보다 당첨 확률이 높은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일단은 빚 안 지고 나온 거에 감사하고, 어찌됐든 수익을 안겨줬으니까, 적은 돈이지만 수익을 안겨줬으니까 빚진 거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나니까 되게 허전한 거예요. 벌써 어제부터 막 내가 정말 코인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 안 하고 내가 유튜브라든지 사주나 이런 걸로 과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을 정리했는데 막 아직까지 이렇게 업비트를 안 열어봤거든요. 막 손이 근질근질해. 누가 혹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정말 괜찮은 정보고 확실한 거다. 예전에 누나처럼 업빛이 투자했어 뭐 이런 코인을 알려주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또 네, 오늘 방송을 빨리 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 차트 분석해야 되잖아요. 차트 분석하고 오늘은 이거 가겠네,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안 하게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여기 한 시간이 되게 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던 걸 안 하려니까. 그래서 싹 정리를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돈이 좋은 거구나. 우리 마누라가 정말 500에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그동안 뭐 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기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새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하하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접는 이유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점심을 먹는데 옆좌석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5명이 모여서 코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인은 어차피 오르는 거니까 그냥 묻어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코인을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끝물이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도 들어서 이제 코인을 접는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당분간 접어야겠구나. 당분간. 내가 영원히 코인을 안 한다는 생각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이렇게 정말 기회의 땅 같은 느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 같은 느낌이 코인판이거든요. 내가 언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한 7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2달 만에 1000만원이 됐잖아요. 노력 많이 해가지고 멘탈 나간 적도 있고 그렇지만, 언제 어디 가서 그걸로 돈을 그렇게 벌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많이 못 버니까 짜증이 나서 그렇지. 남들 막 100배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나서 욱하는 심정에 어제 그냥 싹 정리하고 돈을 줘버렸는데, 근데 이게 할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또보다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고, 조심하면 여윳돈으로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만약에 그게 여윳돈이었으면 버텼으면 5억이 되었을 텐데, 지금 그걸 못 버티고 여윳돈이 아니다 보니까 수익 얼마 안 나게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얘기 들으니까 이게 온 국민이 다 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러면 이게 이때쯤 그러면 물량을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세력이 코인을 무한정 올려주고 앉아 있어요, 그러잖아요. 주인 없는 말이 산을 오르지 못하잖아요. 세력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탔지. 이게 2017년 말 같은 느낌이구나. 이제 정리했다가 떡락했다, 폭락했다. 비트가 1000만원대로 내려왔다. 이러면 한번 다시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네, 주식도 많이 하고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가 있죠. 미국이. 그래서 당분간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 70으로 100 되기 어렵지 않아요. 몇 번 클릭 몇 번 하면 돼요. 네, 클릭 몇 번 하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그제는 정말 정말 그제는 운이 좋았어요. 그제는 아침에 이제 지난 거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고머니를 탔어요. 딱 탔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 공시가 뜨는 거예요. 뭐 투자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고머니를 딱 팔았어요. 팔고 나서 있으니까 점점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그 바이버레이터인가 하는 코인을 결제를 저 밑에서 받아볼까 하다가 뭔가 느낌이 좀 쎄해서 절반만 일단 받고 하락하면 추매를 해야지 하고 절반을 딱 시가로 딱 샀어요. 딱 샀는데 정말 10초만인가 딱 사고 나니까 유의가 뜨면서 상승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1000만원이 됐어요. 그날만 유의를 2번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용준 닮았다고요? 아이 설마. 왜 이러세요. 그래. 아무튼 그 덕에 마누라 기쁜 일 해줬는데 아무튼 좀 미안했어요. 공 2개 붙여서 줄라 그랬는데 이것밖에 못 돼서. 투기는 관이 있어야 잘하나요? 식상? 식상이 있어야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을까요? 고양이 친구님. 제가 식상이 없어가지고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항상 보면 손은 눈보다 빨라가지고 살 때는 막 손은 눈보다 빨라가지고 눈은 저 밑에서 받으라고 하는데 시가로 매집하고 있고, 팔 때는 손이 되게 느려. 눈은 팔아라 그러고 있는데 손은 망설여. 그러다 보니까 못 팔고. YL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 달까지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진수님 반갑습니다. 아직 떡락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요? 조금 일찍. 그러니까 식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식상이 있었으면 수억 벌었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맨날 못 잡아가지고 아유 진짜. CR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는 이제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인도 접었고 할 일도 없고 남는 시간에 강의 자료는 만들어 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코인이라는 게 뭐 매수 걸어놓고 알람 걸어놓고 그러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눈이 가 거기로. 나 지금 오늘 어떻게 코인판을 안 들어가나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같이 예전에 투자하던 사람이 자기 코인 좀 봐달라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들어갔거든요. 차트 읽어주고 어디까지 안 떨어지면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자꾸 그 양반이 100만원만 해보는 거 어때요? 막 자꾸 물어보는데 어제 집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100만원만 가지고 한번 해봐 이러는. 돈이 좋아. 돈 주기 전에는 그렇게 코인은 사기니 그러더니. 아무튼 돈이 참 좋은 겁니다. 100만원만 한번 해봐 뭐 어때 부담 없잖아 이러는데 아니야.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해야 돼. 근데 자꾸 유혹이 와요. 하라고 하고 차트 봐달라고 하고
차트 보면 뻔히 보일 텐데 지금 들어가면 돈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들 텐데 내가 어떻게 견딜까. 정말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돈이 참 좋은 겁니다. 돈을 벌려면 더럽고 치사한 것도 견디시면 되고요. 돈만 보고 사는 걸 경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전요원님 뭐든지 하나만 보고 사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돈만 보고 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보고 사는 게 문제죠. 여러 가지를 다 보고 봐야죠. 제이님 70이 1000이 됐다라는 것에서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작년 3월 12일 날 세타퓨엘이라는 코인이 1원 했거든요. 근데 올해 3월 12일 날 세타퓨엘이라는 코인이 몇 원 됐게요? 500원 됐습니다. 500배. 자, 그때 100만원을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됐어요? 5억 됐죠. 5억. 코인판이 이렇게 무서운 판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못 샀다라는 게 문제죠. 그때 세타퓨엘 1원 갔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들어갈까? 근데 다른 데 물려 있었거든요. 들어갈까? 팔고 들어가. 그냥 묻어 놔버릴까?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팔고 묻어 놨어야 서울에 집을 샀지. 근데 항상 그래요. 코인이라는 게. 그때 살 걸 할 때 살 걸.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할 때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할 때 살 걸 하고 후회할 때 살 걸. 멍멍야옹님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조금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코인 가격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 그래서 이제 여기 찍고 이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3월 12일이 발바닥이었거든요.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은 재작년 11월 정도가 발바닥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때 야 비트코인 해 라고 주변에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제가 있던 회사 사장님한테도 지금은 비트코인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투자 막 얘기를 그때 얘기했거든요. 언제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6만 불 찍었을 때 들어가세요. 그때가 6만 불이란다. 3천 불이었거든요. 3천 불 떨어지면 하시면 됩니다. 그래? 안 샀어. 아니에요. 이게 후회할 게 아닌 거예요. 왜 후회할 게 아니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재미는 없겠지만 재미는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군대 후임인데 친한 친구인데요. 2016년 말에 친구랑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한미약품을 나도 좀 넣을걸. 우리 살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그랬거든요. 한미약품이 그때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이. 없을 것 같아. 그랬거든요. 2016년 말에. 근데 2017년에 친구가 야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대. 나 1000만원 들어갔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데?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뭐야 디지털 쓰레기네. 그랬거든요. 친구가 연말에 술을 사더라고요. 1000만원 들어갔는데 3000만원이 됐어. 근데 나 못하겠더라. 막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술을 한 잔 샀어요. 친구가. 나 그 소리 듣기 전에 뒤늦게 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때 기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근데 못 잡았죠. 근데 또 세타퓨엘 놓쳤죠. 그리고 이번에 또 루나코인 놓쳤죠. 놓친 게 아니라 이때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그거예요. 기회는 늘 있어요. 다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거든요. 성경에도 나와요.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도둑놈처럼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면 되거든요. 눈을 크게 뜨고 뭐가 돈 되는지. 사람들은
기사에 흔들려요. 우리나라는 돈 버는 방법이 뭐냐면 기사가 하는 반대로 가면 돼요. 어떤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떡나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쓰레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너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정말 떡상을 했어. 이때는 나오면 됩니다. 예. 사주 아시겠지만 욕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욕심이 있어야 하죠. 욕심이 있어야 하는데 욕심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기회는 있어요. 다만 그것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잡은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내 팔자에 없는 거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잡지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보세요. 내가 주식에 관심도 없었는데 한미약품이 한미제약인가? 한미약품인가? 그거 주식이 뜨든 말든 뭔 상관이야. 내가 관심도 없어가지고 그거 사지도 않았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마치 똑같은 거예요. 내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이 당첨이 됐대. 근데 나는 로또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로또 1등이 당첨이 되니까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배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는 늘 있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력을 해야지. 근데 그 노력이 웃긴 게 뭐냐면 운이 안 좋잖아요. 엉뚱한 데 삽질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삽질이 뭐냐면 내 무덤 파고 있는 거예요. 운이 좋을 때는 삽질 안 했는데 누가 삽으로 다 퍼놨어. 그래서 이거 너 가져 그래요. 아니, 이 운이라고 하는 게 내 팔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근데 이 내 팔자에서 비롯된 게 뭐냐면 항상 내가 어제 했던 일이 오늘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했던 일이 오늘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했던 일은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 얘기냐면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도 사귀어 놓고 마진하는 친구도 사귀어 놓고 코인하는 친구도 사귀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을 잘 듣고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따라간 게 아니라 공부를 하시란 얘기예요. 코인하는 친구가 야 코인이 지금 떡나겠지만 이거 완전 기회야 지금 들어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과연 이게 전망이 있는가, 사람들이 왜 이걸 열광을 하고 있는가를 본인이 알으셔야 돼. 근데 그거 모르고 코인이 떡락을 했어 친구가 들어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사가 디지털 쓰레기다, 유시민이가 이거 돈 절대 안 된다, 화폐 가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유시민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친구보다 더 권위가 있으니까 유시민이 말이 맞아, 이게 아니라 사람들 말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내가 직접 찾아봐야 돼. 공부해봐야 돼. 체험해봐야 돼. 사람들이 다 욕하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코인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이상하게 쳐다보면 뭐해? 돈 벌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되는데 왜 욕을 해? 돈이 되는데 왜 욕을 해? 누군가는 벌지만 누군가는 잃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기는 아니잖아요. 내가 사기를 친 건 아니잖아요. 사기판인 줄 알고 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그 중에 누구는 잃고 누구는 얻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그것을 뺏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기판이지만 내가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사기치는 세력들이 있죠. 사기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세력이 나쁜 놈이지 동일하게 투자한 개미들은 나쁜 놈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개미는 사기꾼이 이거 달콤한 가실이야, 이건 하지만 독이 들었어, 어떤 거 할래? 이랬을 때 뛰어든 개미들은 다 죄가 없어요. 사기꾼 그놈이 죄가 있는 거지. 다만 그 안에서 세력도 먹고 나도 좀 먹고 다만 그거 못 먹은 다른 개미가 운이 없는 거죠. 이 중에는 독도 있고 달콤한 가실도 있어, 자 골라 먹어봐 라고 세력이 던져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개미가 독을 먹죠. 운 좋은 나는 그냥 가자 부스러기만 먹어야지 라고 하고 먹었는데, 그래서 그 가자 부스러기가 너무 맛있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기라고 해도 내가 그걸 적절히 잘 통제할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죠. 법으로 허용을 한 거잖아요. 법으로 규제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잖아요. 도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도박은 사람 얼굴을 보면서 내가 저놈 돈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도박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코인이나 주식, 경마 이런 것은 내가 저놈 돈 먹어야지 하고 사람을 앞에 놔두고 이렇게 경쟁을 하지를 않거든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저놈 돈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 코인으로 돈을 벌어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을 맞춰 놓고 내가 저 사람 돈을 뺏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경마나 이런 것은.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 것들을 내가 어쨌든 내가 돈을 버는 거지. 장사랑 똑같은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것을 팔아서 저 사람한테 받았어. 필요에 의한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장사한 거예요. 그냥 장사한 거거든요. 장사한 거죠. 근데 물건 사간 사람이 자신한테 필요 없는 것을 막 장사꾼이 막 설명을 잘해가지고 내가 샀어.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손해를 봤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사기다라고 하고 뭐 저게 돈이 되겠어 라고 하더라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거 진짜 돈 될 것 같으면 확신이 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신병의 시초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모험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공을 해? 모험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사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재산 몰빵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전재산을 몰빵을 하거나 남의 돈으로 하거나 빌려서 하거나 그러면 참고 견뎌야 할 타이밍에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제가 여윳돈이 아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여윳돈으로 몰래 꽁친 돈으로 했어요. 몰래 꽁친 돈으로 했지만 상황이 여유롭지가 않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했잖아요. 저번에 작년 12월 말에 누나코인을 정리를 하면서 너무 아까웠고 그랬지만 그래 전셋값이라도 낼 수 있으니 그걸로 다행이다 생각하고 팔자 하고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격이 대출도 참 받고 막 그랬으면 대출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마인드였으면 대출 받아갖고 그냥 전셋값 내고 이건 버틸 거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고 전셋값 올려준 게 어딘데 하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2달 만에 이게 그냥 2천 벌게 그러니까 올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참았더라면 5억이 되었을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여윳돈이 아니다 보니까 내 상황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큰 돈을 못 벌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핑계일 수도 있는데 항상 여윳돈이 있다면 일을 각오를 하고 아니 일을 각오가 아니라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벌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이유가 거기 있죠. 나한테는 잃어도 상관없는 돈이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민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서민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모험하기가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있잖아요. 전세자금 빼가지고 코인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투자를 한 때가 언제냐면 신문 방송에 다 떴을 때 이게 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전세자금을 빼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의 돈이다 생각하면 편해요 라고 했는데 남의 돈이라서 더 불편한 거죠. 없어도 되는 돈이지만 없어지라고는 안 했어.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데 언제가 타이밍이냐라고 하면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모르는데 주변에 돈 있는 것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가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여윳자금을 넣어 볼만 할 때가 아닌가. 왜?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다른 돈 있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개미들의 특징, 신문 방송에서 이게 돈 된다고 하니까 전재산 몰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왜 전재산을 몰빵을 해? 그것도 끝물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잘 몰려다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다 싶으면 다 몰려다녀서 금방 망하게 만들어. 노래방이 한참 뜨니까 이거다 싶어서 다 뛰어들어. 그래서 노래방 없는 데가 없어. 똑같은 거죠. 다 잘하면 그냥 돈 된다 싶으면 다 몰려들어. 그냥 개떼근성이 있어가지고 돈이 된다 싶으면.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보다 훨씬 많대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오직 하면 그냥 치킨이 그냥 돈 된다 싶으니까 그냥 너도 나도 치킨집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적당히 혼자 살 때 돈 여유롭게 벌었었는데 그냥 너도 나도 하니까 가격 내려야 되고 가격 낮춰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가격도 낮춰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여유롭게 그냥 나 혼자 설렁설렁 해도 돈 많이 벌 수 있었어 막 이런 때였다가 막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가격 낮춰야 되지, 일은 더 많이 해야 되지,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신문 방송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신문 방송에서 계속 코인이 막 몇 배 갔다 막 수백 배가 갔다더라 막 이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점심을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어차피 가상화폐는 올라 내리다가도 오를 거야.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2017년에도 유명 연예인이 군대 가기 전에 어차피 가상화폐는 올라 그러고 몰빵을 하고 갔어요. 제대할 때까지 떡락을 해가지고 2,700만 원이 300만 원이 됐거든요. 과연 그 연예인이 그거를 팔았을까요? 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3배 수익이 났을까요? 지금 3배 딱 2017년 고점에서 3배가 됐잖아요. 과연 3배가 됐을까요? 아니면 300원에 팔았을까요? 아니 300만 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원에 팔았을 겁니다. 그죠? 300만 원에 팔았을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 2,700만 원짜리가 300만 원이 됐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어차피 오를 거지만 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차피 오를 거지만 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왔어요. 6,700만 원에. 6,700만 원에. 이게 과연 계속 오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700만 원이 1억이 됐어. 팔까요? 이 사람들이? 안 팔겠죠. 언제 팔아요? 1,000만 원 됐을 때. 1,000만 원 됐을 때. 1,000만 원 됐을 때 추매해야 될 타이밍인데 1,000만 원 됐을 때 팔 거예요. 못 견디거든. 왜? 투자 마인드가 안 됐으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되게 냉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6,700만 원에 들어왔는데 1,000만 원으로 떨어졌으면 그분들이 정신건강에 좋을까요?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멘탈이 강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 이거 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만한 그런 게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전긍긍 끙끙 앓고 노후자금 없고 막 이래서 이거라도 팔아야 전기세를 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올라요. 언젠가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가상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 거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사회 전반에 쓰이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직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계속 유행이 될까요? 다른 걸로 변환이 되어 갈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도태되어서 사라지게 될 거고 더 발전된 게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뭐 코인 하나를 계속 쥐고 있는 것은 과연 현명할까요? 지금 사주 방송인데 왜 코인 방송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상담이나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거리를 이걸로 편집할 수도 없고.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기회는 늘 있어요. 그러니 깨어 있으세요. 성경책에서 개인이 깨어 있으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늘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로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깨어 있으세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일 때 거기에 사장님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내가 저 사장님처럼 독립해서 저렇게 돈을 벌 수 있을지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다니면서 사업 루트를 파악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장님이 여기서 물건을 구매했구나. 어디에 유통을 시키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내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나도 사장님하고 똑같은 업체를 차려서 똑같은 일을 해서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도 아무 생각도 안 할 거고 그냥 월급만 주면 돼 하고 회사를 다니잖아요. 잘렸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리면 그냥 그날로 그냥 궤도 이탈한 거예요. 궤도 이탈해가지고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지고 더 이상 어디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열심히만 살았거든.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했거든. 기계처럼. 기계 부품처럼.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른 회사의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노후돼서 낡아서 이 부품 필요 없어. 새 거 사면 돼. 나 중고 안 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중고가 더 비싸더라. 새 거 사면 더 싼데?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눈 감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 일만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내 일과 관련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도 한번 해볼게. 왜? 그러면 너 혹시 뭐 급하게 예를 들어서 휴가 쓸 때 있고 그럼 내가 해주면 되잖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주변을 살펴보시고 깨어있으면서 동료들이 하는 일을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회사를 잘렸을 때 이 유사 업종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눈치 없게 전화가 오네요. 잠깐만요. 자, 전화가 와가지고 아무튼 좋은 얘기 중간에 끊어가지고 아무튼 깨어있으시면 됩니다. 항상 깨어있으시면서 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좀 살펴보세요. 또는 주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늘 눈을 뜨시고 크게 뜨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저도 예, 이 청약 같은 것도 안 들고 막 아니야 돈은 열심히 벌면 집 살 수 있겠지 하고 열심히만 살았는데 근면 성실히 살았더니 근근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지 마시고 요령껏 사시고 요령껏 사시고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시고 기회가 오나 잘 살펴보시고 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